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BIM 특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강을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왜 BIM 특강을 하냐면은, 아치란을 배우는데 독학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실무 현업을 하시다 보니까 특별하게 좀 시간을 내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독학을 하긴 하는데 좀 어렵다, 개념을 모르고 하니까, 이제 그러셔가지고, 이 특강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 빔이라는 개념에 좀 이해를 하면은 아마 독학을 하시는 분들이 좀 빠르게 좀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빔 특강을 하기 앞서가지고, 빔을 지금, 국가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도하고 있고, 이것이 그리고 왜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빔을 주도하는 거는 사실은 민간이 아니고 정부 업체입니다. 관공서인데, 여기 홈페이지 보시면은 이 홈페이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거든요. 빔 건설산업 BIM 지침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거가 요거거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지침이 나와 있고, 올해부터 세움터에도 빔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빔 데이터를 활용해서, 물론 기존 데이터 방식도 다 가능하지만은 빔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허가 작업도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 문서가 PDF 파일인데 왜 2020년 말에 나온 거예요. 20 말인데 이 이후에는 아직까지 없고 개선될 필요는 없고, 사실 이 규정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움터 방식이 이미 진행됐으니까. 빔은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빌딩을 원래 건설 혹은 건축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건설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빌딩입니다. 빌딩. 그런 용어상 제가 보기엔 큰 의미는 없다고 해요. 그게 건축이든 건설이든 큰 의미는 없고요. 어쨌거나 산업 자체는 건축, 인테리어, 조경, 토목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 집 짓는데 집 짓는 관련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용어상 정의라는 거는 지금 한자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한자 문화권에서 많이 벗어났으니까 물론 쓰고 있긴 하지만요. 네,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관행적인 어떤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설계, 계획, 조달, 시공, 유지, 요걸 위해서 한다. 맞죠? 사실 요걸 하는 건데, 요걸 강조시키는 것이 관공서입니다. 개인들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한 파트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귀찮은 부분도 현실이에요, 솔직히. 내가 굳이 그걸 다 해야 되나, 내 파트 분야에서 요거만 필요한데, 그런데 빔은 결국에는 다른 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건축 설계하는 사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시공하는 사람, 그걸 관리하는 사람, 유지하는 사람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 표준 때문에 관공서에서 강제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문서에 보시면 여러 가지 문서가 있습니다. 빔을 앞으로 이렇게 해라, 왜 해야 되는가, 총론 여기 저쪽 있는데, 이거를 알면은 빔을 잘 쓰냐? 전혀 그렇진 않죠, 사실은. 이거는 그냥 하나의 개념적이고, 정부 정책이라는 개념이고요. 사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정부가.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정확한 용어로는 빔 저작 도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 그냥 우리는 그냥 작업하는 입장에서는 빔 소프트웨어라고 그렇게 용어를 부르는데, 그러면 빔 소프트의 특징이, 기존에는 CAD를 써왔단 말이에요. CAD는 사실은 옛날에 CAD라는 시스템이 없을 때는 종이에다가 T자 연결해가지고 선 긋고 그렇게 설계를 했잖아요. 그거를 컴퓨터로 한 게 CAD인데, 그 차이라면은 이게 약간 좀 데이터들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가는 어떤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개념적으로 말을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디자인 자체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방식으로 쓰는 건축 설계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이건 역시 소프트웨어 자체를, 그러니까 설계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이 이런 개념을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DB,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연구하신 분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 방식에서 지금 이미 다 쓰고 있는 방식인데,
그 방식을 이제 설계에도 접목을 한 거죠, 사실요. 이제 그 개념을 이제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분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빌딩 스마트 협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제단체고요. 여기서 이제 기준을 만들어가요. 이제 이게 또 이제 산업이라는 게 이제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에서만 썼는데 그 데이터를 지금은 해외하고도 많이 협력하고 이제 공동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빌딩 스마트 협회에서 이제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빔 산업에 대한. 그래서 나온 게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하나의 포맷도 있고 디자인하는 데이터 포맷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기본 데이터, 생성 데이터겠죠. 데이터를 뭐 운반하는 거는 좀 다른 포맷이 있는데 기본적 디자인 데이터는 이제 국제 표준인 이제 IFC라는 걸로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빌딩 스마트 협회에서 지정을 한 거고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빔 소프트웨어는 기본 파일로 IFC, 뭐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 클래시피케이션 뭐 이런 식의 용어인데 뭐 그게 뭘 알아야 뭐 빔을 잘 쓰는 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뭐 이미지에서 뭐 JPG, BMP가 있는데 그게 뭐의 이니셜이냐 뭐 그거 모르셔도 뭐 아무런 뭐 의미가 없죠. 모르셔도 상관이 없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원리가 뭐냐라는 건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거거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아마 이제 구글에서 표시하고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하나 이상의 열과 행, 그러니까 행과 열이 있는 관계다, 테이블이 있다. 요거만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이거는 엑셀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예, 엑셀이 이제 행과 열이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엑셀하고 비슷해요, 사실요. 엑셀에 데이터가 다 들어가는 거죠, 이제. 엑셀에 보면은, 맨 왼쪽과 상단에 보면은 고유 그 넘버링이 있어요, 사실, 그죠? 뭐, A행 3번 줄, 뭐, 더 긴 거는 A, B, C, D가 아니라, 오히려 뭐, A, C에 뭐, 1200줄, 이런 식의, 이렇게 하면 그 항목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런데 이것들이 데이터가 그 위에 아래로 이렇게 관계가 돼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체 다 코드가 자동 생성되는 개념이죠. 이제 여기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정의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여기서 좀 번역한 거라 가지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대부분 이제 그 볼드체, 그러니까 두꺼운 글씨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이게 있습니다. 이게 기본 키라는 속성이 있으면 외래 키라는 게 있어요. 키. 이게 뭐 요거 자체를 뭐 DB를 공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고유한 번호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유한 번호. 고유하게 식별 가능한 키, 이제 고유 번호죠. 고유 번호. 여기서 뭐 이게 이제 도표화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그 위키피디아에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RDB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키와 키 밸류 키와 값이 있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데이터베이스 어쩌고 누가 뭐 개발했고 뭐 제안을 했고 키와 관계, 키와 값, 뭐 요런 거죠. 이런 거. 예. 그래서 지금 쓰는 데는 뭐 이런 오라클이라든지 MS SQL, 뭐 전에는 뭐 이제 리눅스에 쓰던 MySQL 쓰고 있는데 이런 사이베이스 뭐 이런 게 있다. 이제 이런 개념이고. 뭐 국내에서도 이제 팀엑스 소프트웨어에서 이게 재판한 제품도 있어요. 그런데 이 건축 디자인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DB는 이거를 쓰진 않아요. 이걸 쓰진 않고 자체 다 개발한 자체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제품이 저희가 지금 아치란도 있고 뭐 레빗도 있고 아키캐드도 있죠. 각자 자기들의 데이터베이스 방식을 쓰는 건데 기본 개념은 똑같아요. 요 키와 밸류가 있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고. 자, 그러면 제품 자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치라인을 한번 실행시켜 보면은, 그러면 CAD와 빔의 좀 차이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거는 아치라인 2022 버전, 412 버전입니다. 빌드. 처음에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제가 설명드릴 때 엑셀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엑셀에는 위에 상단이 있고 왼쪽에 그 코드가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그 데이터 값을 찾아내는 방식인데 그래서 엑셀도 이제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은 엑셀X 혹은 엑셀SL이라고 해가지고 좀 하나 더 있는데 요즘에는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그 파일이 하나죠. 그렇듯이 이 프로젝트 파일로 이 프로젝트 파일이에요. 요게 엑셀에도 보면은 그 엑셀 파일 내에서 그 내부의 값을 뽑아내잖아요. 이제 그 값을 사실은 이 빔 저작 도구에서는 그 값을 도면 데이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 소스에서 DB에서 소스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DB가 없고 그냥 그 드로잉 파일을 그냥 그린 거죠. 어찌 보면은 어떤 분들이 이제 캐드만 쓰시던 분들이 이 개념 설명 없이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왜 너무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이 계시는데 요거 좀 모르셔서 그러신 건데, 자 이제 아치란 자체는 이제 캐드 기능을 자체로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탭에 보면은 뭐 파일, 편지, 뭐 화면, 빌딩, 인테리어 이렇게 업무 이제 공중별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드래프팅이라는 게 그냥 옛날 그냥 캐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점, 선, 폴리라인, 원, 뭐 스플라인, 뭐 해치 넣고, 뭐 호 넣고, 문자 넣고, 그림 넣고, 그룹화 시키고, 뭐 이거는 이제 3D로 가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편의상에 관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라인이죠, 라인. 이게 딱 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물론 이제 다른 캐드처럼 여기 스냅도 있고, 뭐 오스모드도 있고 그래요. 이제 오른쪽 클릭하면 끝났어요. 끝 누르면은 선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선에 보면은 숫자 2점 1. 네, 1. 요게 처음에 만들었다고 해서 일종의 그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요 키값이라는 거예요. 키값. 그러니까 고유의 번호죠. 요게 1번이에요, 1번. 이제. 요게 그 드래프팅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은 좀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니구나. 요건 2번이죠. 숫자 보면 보이죠? 2번. 예, 요런 2번입니다. 아까 만든 거 지워졌는데 요거는 몇 번일까요? 요거는 3번이죠. 3번. 그러니까 요게 드래프팅에서는 1, 2, 3으로 나가요. 숫자적으로. 이게 고유 코드입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선인데 이거는 아까는 1번이었고 3번이잖아요. 똑같은 선인데. 그럼 왜냐하면 그 지웠던 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쓰는 거고 다른 거니까 다른 번호로 쓰는 겁니다. 3번. 요건 아까 2번이었죠.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2번. 근데 요게 이 캐드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선택하고 4번 1, 2, 3, 4 간단하게 움직여요. 예, 숫자로만 나오는데 내부 코드죠. 그러니까 DB라는 거는 결정적으로 요게 맨 상단에 있죠. 파일명 Document for Project PRO. 요게 이제 DB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엑셀로 말하면 엑셀 파일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파일. 자, 선을 이제 그었어요. 이렇게 그으면은 요거 하나인데 요거는 5번이죠. 계속 올라가요. 계속해서. 요걸 지웠다고 해서 다시 전 버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우고 예. 계속 6번 계속 올라가죠. 예. 모든 데이터를 이게 좀 복잡하지 않기 위해서 좀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코드가 이 번호, 요 번호.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도 데이터가 달랑 요 하나에 있더라도 요것도 하나의 프로젝트 파일 DB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데이터를 뽑아낼 때 어떻게 뽑아내냐, DB에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내가 요거 도면 파일을 뽑아내겠다. 그럴 경우에는 파일에서 내보내기 위해서 요거를 내가 DWG, 캐드 방식으로 내보내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보이죠? DWG 방식으로. 요게 그냥 캐드 파일로 바뀌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은 캐드된 데이터는 캐드일 뿐이고요. DB를 갖고 있진 않아요. 예. 그냥 쉽게 말하면 DB 안에 캐드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DB를 어떻게 지정을 하냐. 데이터베이스를 지정을 할 때 기본 환경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내가 프로젝트를 한다. 집에 대한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면 집이라는 게 위치가 있겠죠. 대지 위치가. 그리고 이게 해발 고도라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해발 고도는 해발 고도고, 내가 관공서에서 정한 GL 라인은 어디고, 그리고 내가 층 구분을 할 때 이게 뭐 층을 몇 층으로 할 거냐, 건물 자체를, 이런 거를 프로젝트에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소프트웨어든 이걸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먼저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먼저 지정을 해놓고 나중에 수정도 가능하니까 뭐 큰 이거 하냐 저거 하냐는
언제든지 다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조삼모사 같은 겁니다. 이제 아침에 많이 주는 게 좋냐, 저녁에 많이 주는 거냐, 총량으로 보면 똑같은 거고. 이제 자, 그러면은 프로젝트에서 내가 건물의 DB에서 DB 환경을 어떻게 제한을 시킬 것인가? 여기 왼쪽 밑에 보시면요, 이 층이라는 게 있고요. 아마 처음에 시작했을 때 나왔던 화면 중에 이거가 있었거든요. 여기 도구에 보면은 도구가 아니고 옵션 말고 빔, 여기 있네, 빔. 네, 4개 변수. 아마 처음에 이게 나왔었거든요. 이게 이제 주위에 여기 보시면은 내가 어떤 건물을 할 거냐, 뭐 집을 할 거냐, 뭐 교도소를 할 거냐, 일반 그냥 민간인 집을 할 거냐, 숙박 시설이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아니고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있고, 프로젝트 내가 설계자는 누구고, 그리고 건축주는 누구고, 요거 이제 건물의 에너지 등급은 언제 할 거고, 설계는 언제 하는데 시공은 언제 할 거다. 물론 뭐 이거를 뭐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넘어가도 상관이 없죠. 너무 무시해도. 나중에 할 수야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냥 정보를 넣는 게 있는 것 뿐이에요, 사실요. 그리고 프로젝트 위치는 이 GPS 좌표상 어디고, 거기에 우편 번호는 뭐고, 이런 겁니다. 요걸 이제 처음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인데, 여기 왼쪽 하단에 보면은 해발 고도라는 게 있어요. GL 라인에 해발 고도가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마 구글 어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우리나라 이제 국토정보 시스템에서도 뭐 그런 토지 이음인가 거기서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몇 층짜리 건물을 할 건데 각 층별로 층고는 얼마다, 요게 다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플러스 눌러가지고 층을 다 추가시킬 수도 있고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이 또 있긴 합니다. 인사동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건물인데 이제 이름을 까먹었냐. 하여튼 이렇게 좀 유명한 건물 중에 쭉 돌아가면서 하는 이 층을 올라가는 건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하냐. 사실은 이제 거기에도 내부적으로 개념상 층은 다 존재하죠, 사실요. 예. 그러니까 단지 그냥 계단이 이렇게 긴 것 뿐이지. 그리고, 이 관공서에서 세움대 제출할 때도 층별로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도면 자체를. 그러니까 이 층이, 뭐,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층이 없는 건물은 없어요. 개념상으로, 없는 것처럼 보이긴 없는 것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다 있죠, 사실요.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드래프팅은 그런데 만약에 빌딩으로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벽 들어가면은 벽이 이제 콘크리트, 보통 이렇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렇게 그려왔을 겁니다. 캐드에서는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것처럼 건물 줄을 2개를 긋고 가운데 빗금을 쳐가지고 이게 이제 캐드에서는 이게 벽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빔은 이거를 세트로 지정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클릭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3D인데, 그럼 이거는 이제 목적이 있는데, 이거 철근 콘크리트 바꾸려면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샘플이 미리 만들어 놓은 세트 값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요거 좀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서 배경색은 뭐 검게도 할 수도 있고 흰색 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사용자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3D 창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관행적으로 캐드에서는 이제 이렇게 2개를 긋고 빗금을 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캐드 방식이죠. 그런데 이게 빔은 좀 뭐랄까 선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벽을 넣는 거죠. 벽을.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D 창에서는 요 눈동자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3D로도 이제 투시도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언제든지 이거는 바꿀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내가 쭉쭉 투영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이 방식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화각을 이용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원근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렇게 되면 단점 중에 하나가 이게 길이를 측정하기가 조금 정확하게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이제 보통 캐드 방식이 3D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길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치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소프트웨어마다 뭐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어떤 DB를 쓰든 간에.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 세트라는 게 있어요. 뭐 다른 데서는 패밀리라고도 그러는데,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값들이죠. 여기 미리 만들어 놓은 값들. 요거를 이제 바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원하는 대로. 예, 이렇게 해서
요 값을 지금 방금 전에 저는 아까 이거 할 때는 아마 밑에 있는가 위인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중심 기준이 요거를 하니까 저는 중심도 중심으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요게 벽이라는 게 뭐든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벽, 뭐 다른 것도 많아요. 벽, 문, 뭐 슬라브, 보, 여기 뭐 테두리, 뭐 기초, 지붕 이렇게 돼 있는데 벽, 각 개체별로 속성 값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이제 출력했을 때 선 두께가 얼마짜리냐? 0.3. 레이어도가 있는데 레이어로 관리할 거냐, 속성으로 관리할 거냐 선택할 수가 있고요. 벽은 이제 보통 벽이 있고 뭐 인슐레이션이 있고 외장 마감이 있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추가시킬 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시키진 않겠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고 벽이 이제 요거처럼 요 벽 있나? 요 벽이네. 요 벽처럼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벽 프레임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있죠, 이게 목조주택 개념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근데 이게 모든 빔 소프트웨어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 아치라인에만 이런 식의 목조주택이라든지 요즘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 스틸하우스 있죠. 이게 기본 개념은 똑같거든요. 이 아치라인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소프트웨어는 기본으로 내장을 하진 않고 별도의 플러그인을 장착을 해야지만 이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다른 DB에 대해서는 아마 그쪽 제품을 잘 아시는 분에게 문의하시는 게 아마 정확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아치라인을 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 돼 있는데 DB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우클릭해서 보시면은 아까는 여기 드래프팅 할 때는 뭐 1, 2, 3이 있었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숫자가 올라가죠. 97 나오죠. 요거는 91. 요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키 값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9번. 이건 먼저 시작해서 그런 건가? 네. 85번. 이런 식으로 이게 구분되어 있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저장이 된 상태에서, 이제, DB 데이터는 BOM. 이게 막 기계 분야에서는, 기계 제조 분야에서는 BOM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이게 이제 건설 분야에서는 이제 물량 산출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용어가 다른 거지 사실은 뭐 그냥 데이터 수량을 뽑아낸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서에 보면 엑셀 내보내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빌딩 전체로 그냥 전부 다 내보낸다 이렇게 하면 엑셀 데이터인데 이거 이렇게 해서 엑셀로 이렇게 내보내요. 내보내면은 자동으로 엑셀 문서가 보이십니다. 여기 보면 벽 목록이 있는데 여기 이것이 어떻게 보냐면은 벽 격층이 있고 벽 뭐 이렇게 있는데 벽 목록에 오시면요 쭉 내려보시면 무슨 코드 같은 게 있어요. 코드 여기 보면 있죠. 아이디 85번 91번 이런 번호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여기 나왔던 요 번호 있죠. 97번 요게 이제 코드예요.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코드. 그리고 이제 창이 기본적으로는 처음엔 요 하나밖에 없다가 뭘 하나 만들면은 요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게 단면을 뽑아내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단면 기호를 다이렉트 방식이고 그 벡터 방식인데 다이렉트는 좀 빨리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벡터는 좀 느린데 정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 이렇게 해서 단면을 잘라주잖아요. 이렇게 자르면은 자동으로 이게 보여줘요. 이게 보시면 층 구분돼서 단면까지 이제 요 창은 계속해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요 창이 하나 이게 세 개가 돼버렸죠. 이거 하나 만들 때마다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여기서 요거 딱 누르고 내가 이제 문짝을 하나 넣어볼게요. 그래서 빌딩 들어가서 문에 이거를 이쪽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창문을 넣고 창문 좀 기본 값이 이상한 걸로 돼 있네. 요거 누르셔가지고 지붕창으로 돼 있네. 스탠다드의 뭐 단일 뭐 이런 창문을 넣어볼게요. 이 정도 돼 있고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문이 좀 너무 이제 기본 값이 올라가 있네. 여기 아마 벽이 아니라 창문에 여기가 높이가 1500은 엄청 높게 여기 3000으로 돼 있네.
50cm만 해야 되는데. 그럼 밑에 내려갔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단면을 아까 이렇게 잘랐는데 이렇게 잘라볼게요. 단면이 여기 없죠. 사실 없는데 여기까지 보여주려면은 이제 되긴 되겠네. 예, 보여주네. 여기 아마 나가는 부분이 요 속성값에서 색과 배경색이 지정돼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거 뭐 가운데를 자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단면에 이게 단면 깊이 1m까지 가는 거죠. 단면을 요걸 잘랐을 때 1m까지만 뒤에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 모든 이렇게 네, 벡터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이죠? 이 부분까지 예,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이 데이터를 인면도 같은 경우는 기본 형태에서 드래프팅 기능 가지고 나머지 작업이 가능해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끝나면 이제 문자도 넣고 예. 못하겠는데 무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요거 글자 기본 색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속성값에서 뭐 지금 레이어로 되어 있는데 레이어를 안 쓰겠고 내가 별도로 원하는 색깔을 쓰겠다. 노란색인데 이런 식으로 요거 있죠. 요걸 체크하고 노란색 예, 이렇게 하면 노란색이죠. 흰색 바탕에 노란색이니까 좀 그러네. 그죠? 예. 뭐 이제 있고 뭐 어쨌거나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3D 마우스도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뭐 요 3D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뭐 이거는 이제 원본 데이터가 아니에요. 원본 데이터는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97번호 있잖아요. 그런데 3D 창에서 나왔을 때 여기 번호가 바뀌어요. 예, 93. 그럼 이게 뭐냐면은 왜 다르냐? 똑같은 데이터인데 이게 결정적으로 요게 입력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면도가 기본이 입력창이고 요게 출력이에요. 출력도 요것도 출력된 거예요. 어디서 출력됐냐면은 요 부분에서 출력된 거죠. 그러니까 DB 프로젝트 내에서 원본 소스가 있고 소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이 소스들은 이거 없어도 돼요. 사실요. 이거 다 없어도 지워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원본이 아닌 거죠. 원본은 요거 하나만 남아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데이터를 지웠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동 프로젝트 매니저 보시면 이게 제가 생성했다 지웠던 것들이 바로 없어지진 않고요. 여기 DB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억하냐? 아까 여기 보시면 기본에 지금 현재 1층인데 요건 요 값에 들어가 있는 거고 뷰에 들어가면 아까 3D 뷰 있죠? 그거 이렇게 빨갛게 있어요. 요거 숨겨진 거예요. 다시 보이게 하려면은 이렇게 하면 보여지고요. 아까 단면도 있잖아요. 단면도 제가 2번 잘랐는데 이것도 역시 보이기 이렇게 하면 요게 다 살아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이게 살아있는 거고 아예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이제 제거하려면 감추기 한 다음에 삭제를 하셔야 돼요. 바로 제거는 안 되고요. 그럼 이게 불편하다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이제 산업의 특성이 좀 감안 좀 하셔야 돼요. 이제 뭐랄까 이게 이 건설 산업이라는 게 단가가 좀 비싸요. 사실 그죠? 집 짓는 거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한 번 실수하게 되면은 이게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전을 위해서 이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도면별로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도면이 계속 생기겠죠. 뭐 이거 말고도 뭐 창호 일람표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본인이 이제 계속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적으로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2D 문서를 내가 더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 뭐죠? 드로잉 추가 뭐 여기에다가 창호 일람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여기처럼 여기 창호 일람표라는 게 계속 생겨요. 이렇게 하나의 별도의 창이.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는 이제 추천 방식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종의 부속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좀 귀찮으니까 이거보다는 창호 일람표 요거 이제 아예 없애죠. 아예 없애는 걸로 하고 아예 좀 테크닉인데 이게 여기 층 있죠? 이 층 가지고 층 높이가 없는 층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여기 플러스 있죠? 층 추가하는데 이게 제로를 시켜버리고 이름 자체를 여기다가 뭐
상호 일람표가 없는 거죠. 그것도 위로 하면은 요거 층 높이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층 높이가 없으면은 단면 잘랐을 때 이건 다 무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도면 자체를 예를 들어서 이걸 뭐 인면도를 따로 하겠다. 그러면 이게 다이렉트로 바꿔야 되는데 요거 벡터로 바꾼 다음에 요거를 복사해 놓고요. 기준점 찍고 여기서 이제 1층이 아니라 페이지 업을 눌러서 이게 뭐 이거 제가 확인을 안 눌렀네. 확인을 눌렀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게요. 창호 일람표 델다 확인을 누르잖아요. 그럼 여기에 창호 일람표가 들어가요. 이렇게 놓고 요거 여기다가 복사해 놓는 거죠. 여기 편지해 보시면은 붙여넣기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예. 물론 요거는 이제 1층에 있었기 때문에 아까 그 화면이라 가지고 요거 없애버리고 예. 그러면 아까 봤을 때 이 단면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전층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게 한 전층으로 안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요. 현실적으로 여기서도 이 층에서 요거 조금 내려보시면은 매개분수 값이 있어요. 요 부분 단면이죠. 단면도 요한 가시성 모든 층에서 요거 체크를 풀어주면은 해당 층에만 생기게 돼 있거든요. 요게 좀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조금 이렇게 벌리면은 이게 요 기능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게 돼 있고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이거는 실축인데 도면층 개념으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게 이제 출력 과정에 이 문서가 있죠. 플로어 레이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A3인데 요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아예 출력 과정에 이걸 하나 복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복사할 수가 있어요. 뭐 뒤로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 이거는 이제 이미 축척이 적용된 값이에요. 여기에 내가 그 도면 뭐 어떤 양식을 집어넣겠다. 그러려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룹에 보시면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도면 플랫의 한국어 부분에 보시면은 이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요 도면 프레임이고 여기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게 뭐냐 도면 목록표다.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축적표도 있고요. 이렇게 거 있는데 이거 말고 나이에 들어가시면 저희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건축 도면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요거 요런 거 이런 거 있죠. 여기 보시면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양식을요. 여기 보시면은 뭐 철근보 철골보 일련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도면을 넣을 수도 있고요. 지금 방금 이건 아까 잘못된 거구나. 이거는 이제 실축으로 들어가는 분야였는데 제가 좀 오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요거 실축 있고 여기 1층을 도면을 넣겠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만약에 1층이다. 그러면은 여기 현재 다큐멘트 1층이잖아요. 그럼 프로젝트 요거를 이렇게 해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해요. 200대 1로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바로 도면이 완성됐을 때 이건 좀 생뚱맞네. 자, 예를 들어서 도면이 수정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거 벽이구나. 예. 지금 잘못됐지만은 어쨌거나 여기에 뭐 문이 들어가서 지금 3층이었네. 지금 제가 엉뚱을 봤습니다. 여기 1층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를 봤는데 여기에 이제 문짝이 있다. 그러면 이제 도면이 이게 수정됐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수정이 돼야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이것 갱신 이렇게 누르시면은 여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수정이 돼서 나갑니다. 여기 이제 이상한 게 뭐냐면은 속정 들어가셔가지고 현재 200대 1의 건축 스케일이 100대 1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 이제 이게 창문이었구나. 요게 축척에 따라가지고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200대 1 없음 100대 1 그럼 요것도 이 위치도 이게 500대로 들어가면은 민자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안 보이네. 100대 1 돼 있고
20대 1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기호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이거갱신 누르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바뀌어요. 자동으로. 이게 선 자동으로 이 상태에 따라 가지고 선 굵기가 자동으로 바뀌는 방식이고요. 뭐 별건 아니지만은 요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뭔가 좀 독학을 하더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기본 기능으로 이제 파일을 뭐 가져오는 거는 뭐 도면 파일이라든지 뭐 SKP 파일이라든지 여기서 가져오기 있죠. 뭐 여기서 다 가져오시면 돼요. 뭐 레빗 경쟁사 파일로도 내보낼 수가 있고 그냥 레빗 IFC 파일로도 지원이 되고요. 레빗 파일 가져와서 편집도 가능합니다. 내보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IFC 파일이라든지 도면 파일, PDF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빈 데이터로 제출할 때는 기본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IFC로 이제 3D 모델을 보내고요. 근데 IFC만 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3D만 돼 있기 때문에 형태는 알 수가 있지만은 구체적인 좀 치수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기존 방식,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도면 파일을 DWG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PDF 문서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서 만든 데이터를 각각을 다 PDF로 출력을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공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디테일한 거는 이제 그걸 보게 되어 있고요. 세움터에서도 이제 잘 보시기면 원칙이 IFC 파일로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는 그 도면 파일로 보내는데 도면 파일의 데이터가 더 우선적으로 우선권이 있다 이렇게 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존 방식도 다 쓰셔야 돼요. 이 방식도요. 예. 그래서 아치라인에 도면 기능, 출력 기능이 다 있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고요. 예. 엑셀로 물량 뽑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하고 좀 다르게 아치라인은 그 내부 내장, 인테리어 기능까지 다 할 수가 있고요. 그 기능이 이제 여기 인테리어 분야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볼게요. 새로운 프로젝트죠. 넘어가고 빌딩에서 내 벽이 있다. 지금 이 벽이 목조주택으로 되어 있네. 300짜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Shift 누르고 그럼 이게 이제 이게 방이겠죠. 방이라는 거는 이제 벽으로 닫혀져 있는 공간. 물론 이제 문짝에 들어가도 뭐 상관이 없죠. 창문도 아까 이게 이거 너무 높게 돼 있어. 아까 예, 기본값을 바꿔놔야 되는데 스탠다드의 자동 창문 이렇게 하고 시작 높이가 900. 이렇게 넣었다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슬라브는 여기 슬라브 있죠. 이게 하나 할 수 있는 거고 다가 벽에 의해서 자동으로 인식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슬라브가 들어와 있죠. 슬라브가 지금 목조주택 개념으로 되어 있네. 요거 세트 값을 제가 지금 작업을 하던 게 있어가지고 슬라브에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요것도 이제 패밀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이 있어가지고 네, 그냥 요 값으로 기본 값으로 하겠습니다. 슬라브에 여기에 슬라브가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요. 들어와 있고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 인테리어 보시면은 룸메이커에 보시면 여기 자동으로 인식해요. 여기 자동으로 인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예. 3D로도 되고요.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요게 요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배경이 까만색이라 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요. 이걸 좀 흰색을 바꿔볼게요. 원래 기본값이 흰색인데 제가 괜히 바꿨나 보네요. 요거 한번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갱신이 되고요. 이렇게도 보이고요. 여기 아까 룸메이커 요거 3D에서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2D에서도 바로 인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잘 보이네.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액자 다음에 타일 이런 기능이 있기도 하고요. 여기 이제 바닥에 타일을 넣는 기능도 있거든요. 전체 면적, 내장 패턴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 사이즈가 200에 200, 예. 이 방식으로 넣겠다.
그럼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타일이. 그러니까 타일은 실제 두 개가 있는 방식이고요. 이게 2D에서 보이게 하려면 여기서 레이아웃 타일 이렇게 해서 딱 한번 누르시면 2D에서도 보이십니다. 이렇게. 예, 2D에서도. 근데 이거 이제 도면상에서는 잘 안 그리니까 이거 없애기도 하거든요. 근데 없애도 데이터가 화면상에서 없앤 것뿐이 데이터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걸 단면으로 잘랐을 때 어떻게 보냐면은 여기 보면 두께 보이죠? 이런 식으로 타일이 실제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 타일 값이. 그러니까 다른 소프트웨어는 이제 매핑 마감적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좀 다르고요. 여기 보면 또 MEP, 그러니까 뭐 설비 기능, 뭐 기계라든지 뭐 파이프 배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뭐 그 부분은 다른 소프트웨어하고 비슷한데요.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소프트웨어는 그 난방도 돼요. 여기 보시면은 바닥 난방. 난방이 직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간다. 어쩌고저쩌고. 이게 이제 파이프 직경, 그 다음에 파이프 간 거리 이런 거거든요. 돼 있고. 네, 끝났죠.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3D에서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죠. 보이는 것처럼. 네, 이런 것도 된다. 이거 위치 옮길 수가 있고요. 다. 예. 뭐 좀 다른 소프트웨어하고는 다르게 이제 좀 주택 기능에 좀 충실하고 돼 있다.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지붕 기능이 있거든요. 이 지붕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예. 이게 좀 어떤 형태의 지붕도 다 되고요. 뭐 경사 지붕도 되지만은 목조 주택의 지붕도 가능해요. 저희가 이제 샘플로 만든 데이터가 이제 있기도 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 이제 특강을 준비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한번 올해 말쯤에 책을 하나 내려고 그러는데 이게 빌라 사보아 주택을 만드는 하나 과정과 목조 주택을 하나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그 지붕 부분도 있는데 이걸 완벽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충 박스만 이렇게 한 방에만 넣는 그 약간 촌스러운 방식의 설계가 아니라 그 세부적인 설계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지붕이 아주 강력한 기능이 있어가지고 다른 소프트웨어가 좀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좀 고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목조주택의 지붕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치라인을 연구하시면은 그 자동으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MEP 기능도 설명드렸고 문서화 부분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부엌 가구를 만드는 기능도 있거든요. 인텔에 보시면은 여기에 룸메이커도 있지만은 KBB, 이 KBB라는 게 뭐냐면 키친, 베스룸, 베드룸 이 뜻이에요. 이게 수납 가구 기능. 이게 이제 부엌 싱크대도 자동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게 하나 만드는 게 귀찮을 경우에는 이 자동으로 만드는 기능도 있거든요. 자동 레이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제가 좀 위치를 잘못했지만 대충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네,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런 식이에요. 요거 자동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예. 이게 데이터가 좀 크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시간이 조금 소요됩니다. 몇 초 정도. 자동으로 치수도 나오기도 하고 요거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물론 요거 하나는 다 수정이 다 가능합니다. 하나하나 뭐 쿡탑이라든지 싱크대라든지 여기에 이걸 지워버리고 냉장고 집어넣을 수도 있고 뭐 다 가능해요. 사이즈 바꾸는 것까지. 예.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 제가 대충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조명 자체 렌더링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스케치업 데이터를 가져와서 뭐 저장해서 자기만의 라이브러리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자체 여기 보시면은 가져오기 부분에 보시면은 쇼룸이라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물론 영어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치워 누르시면은 또 이제 이쁜 데이터가 또 있기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빔 오브젝트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대부분 다 들어오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RVP라든지 가져오기에서 보면은 요거 있죠. IFC 되지만 RFA라든지 뭐 스케치업, 3ds 다 지원하기 때문에 호환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환경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치수를 하나 바꾸면은 도면도 자동으로 바뀌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일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단순하게 화장실 타일, 바닥 타일, 뭐 강화, 요 기능만 있는 건 아니고 밖에 들어갈 경우에는 이게 그 리모델링 할 때 밖에 팬넬 붙일 때 그 화스너를 붙이기도 하고 또 부속 철문을 계속해서 배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를 위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까지 여러 겹으로 무한정 배치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아마 전에 어떤 특정 업체가 특별 주문을 해가지고 그 기능을 요구해서 제가 추가시켰는데 아치라 XP 프로페셔널 구매자분들도 기본 기능이 그 기능이 포함돼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모든 걸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는 CAD 그게 빔이죠. 이제 빔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 예, 이런 거를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고요. 요게 좀 아셔야 요 개념을 알고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아마 저희 이제 설계하는 목수 유튜브에 있는 채널을 보셨을 때 이게 이런 개념으로 하는구나. 전체적인 그림을 좀 알게 되지 않을까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